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문제가 많죠. 네. 아, 그렇겠네요. 예, 서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서로 다른 말 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있는 부서에서는 한 전체 업무의 한 60% 이상, 70% 정도 많이 항상 예, 그런 많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업무를 하는 영어이기 때문에 항상 쓰는 표현이나 그런 문구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그런 영어 그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약한 게 있죠. 예,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해주실 분들, 정말 최고의 영어 교육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강의와 각종 강의와 또 방송을 통해서 검증되신 최고 중에 최고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셨죠. 예. 자, 문법의 1인자시죠. 한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킹의 1인자 이현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이 두 분이 이제 활약을 좀 해주실 거고요. 네. 거기에 뭐 한문석 교수님 계속 함께 해주실 거고요. 또 우리 또 썸킴 씨도 영어 전문가시니까. 저는 뭐 1인자라기보다 저는 좀 더 오래가는 2인자이고 싶습니다. 네네. 가늘고 길게 가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네 분이, 최대한 아주 좋은 어드바이스, 네, 그렇죠. 충고를, 예, 제안을 해 드릴 겁니다. 이번 코너는요, 저희가 영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현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또 공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현장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가지고 여기 계시는 세 분과 함께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죠. 예, 그 첫 시간인데요. 직원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한 대기업 현장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네, 그 자동차 회사로서 수출 업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영어에 대한 그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다는 그런 또 인터뷰를 했죠, 또. 네. 근데 이 대기업 입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 영어 공부 뭐 당연히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네. 토익이나 토플 점수 굉장히 높으신 분들일 텐데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영어 공부를 그렇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게 그만큼 실용 영어는 못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입사 전에 배웠던 영어도 중요한 영어겠지만 막상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실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 이때까지 배웠던 영어엔 좀 뭔가 2% 부족한 게 있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겠죠. 네. 요즘 정말 대기업 입사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만큼 열심히 공부들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잘 안 될까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요. 예.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영어를 한국에서 배우는 게 나을까, 외국 가서 배우는 게 나을까, 그 이슈랑 비슷한데요. 현장에서 하는 영어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사를 위해서 대학교에서 배운 영어하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혀서 하는 영어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이전에 배운 영어가 잘못됐고 엉망이 아니고 현장 영어에 맞게끔 새로 자기 전공 분야에 맞게끔 새로 하다 보니 양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다 보니까 그럼 옛날에 배운 거 쓸데없는 거야? 그게 아니죠. 옛날에 배운 게 바탕이 됐으니 지금 현장 영어가 습득이 된다고 그렇게 보셔야죠. 네. 업무 환경도 많이 변했다는 어떤 요소가 또 작용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기업 활동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뭐 다국적 기업이다 그렇죠.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예. 해외 수출 업무만 하는 이제 그 해외 영업 마케팅 부나 아니면 뭐 해외 주재원을 나가는 그런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내 내 옆자리에 외국인이 제 동료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해당 기업에서도 사실 중역 중에도 굉장히 높으신 그 임원들 문제도 해외에서 인재를 이렇게 발탁을 해서 이렇게 좋은 뭐 임원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임원 회의에서마저도 중역 회의, 화상 회의에서마저도 영어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환경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도 이제 신입 직원을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이 말하고 이제 실제 영어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제 영어로 우수하게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하나의 업무 능력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한문석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영어 시험을 넘어서 또 다른 또 어떻게 보면 또 기준이 강화된 사내 시험을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라는 직장인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또 파악을 하십니까?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아주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에 거기 인력 개발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해외 주재원들을 파견하기 위해서 파견 나갈 주재원들을 10주 과정으로 합숙시키면서 영어 훈련을 시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하도 불만도 많고 그 기업 회장님도
저 따위로 하려면 때려치우라 이런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뭘 가르치냐면은 기업체에서 말하자면 이제 뭐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그렇겠죠. 그 영어 회화, 실용 영어 위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그 진단을 해서 그거 저희 프로그램 새로 짜는 한 2년 걸렸는데 뭘 했냐면은 주재원들이 해외 나가서 필요한 영어가 뭐냐 했더니까 생활 영어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 했던 거는 뭐 슈퍼마켓 가서 뭐 병원 갔을 때 이런 영어 가르치는데 요즘도 아시겠지만 해외 나가면 그거 말 안 해도 다 장 볼 수 있고 웬만한 거 다 하거든요 이제. 근데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을 때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그 틀을 바꿔가지고 그 어떤 업무가 필요하느냐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짰더니까 그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요러한 영어가 필요하거나 영어 스킬인데 거기서 제가 한 거는 뭐냐면은 이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발표 브리핑하는 능력, 그다음에는 니고시에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지인들과 협상하거나 대화할 때 필요한 거, 그 두 개를 축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휘나 표현 이런 걸 위주로 쭉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했더니까 그 주재원들한테 이제 반응이 나오더라고. 이거 그대로 배우니까 조금 좋더라. 좀 실무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 이래가지고 그 회사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날까지 그 프로그램을 쭉 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어를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막연하거든요. 뭘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늘 하는 거지만 목표가 뭐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해서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업체는 그냥 막연히 왜 영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그거보다는 회사 들어오면은 목적에 맞게 영어를 재조정해서 교육시키는 틀을 하되 막연히 생활 영어 그냥 뭐 또 토플 토익 하지 말고 그 필요한 영어를 가지고 가르치면은 그 회사의 그 목적에 맞는 영어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주재원 아니더라도 이현 선생님 말씀대로 회사 내에서 외국인들이나 뭐 영어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능이냐 토론 능력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맞춰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 짜면은 성과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직원들한테 그 요구하는 그 영어 실력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있다고 봐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겠네요.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예. 예. 워낙 이제 요즘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그 활약을 해야 되나 좋은 그렇죠,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추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그 대기업의 그 업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힘들 텐데 거기에 이제 영어 실력까지 요구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좀 담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좀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최근 이 기업은 직원들의 영어 회화 실력을 평가하는 사내 영어 시험을 도입했는데요. 덕분에 직원들은 영어 말하기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사내 영어 말하기 열풍과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학습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직원들의 영어 스터디에 이렇게 강사를 배치해주는 것입니다. 수업은 1대1 혹은 그룹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비즈니스 회화가 중심. 가뜩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영어에 대한 압박까지 영어 고민이 많을 것 같죠? 다들 느끼는 거고 뭐 흔한 질문이지만 뭐 알 발음 같은 거 전 일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걸어간다고 들었을 때 예, 그런 거면 좀 위축이 돼서 또 다른 말을 하기 때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를 말을 하려고 해도 먼저 한국말로 문장을 만들고서 영어로 다시 말을 하는 그런 이중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 자체도 영어로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하기 관련해서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뭐 말할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이 있어야지 같이 말을 하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죠. 한번 출장을 갔었는데 의외로 그 미국 영어보다 영국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같은 단어인데도 도저히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보게 돼서 많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발음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저 요즘 그 토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위주의 발음을 떠나서 영국 발음과 호주 발음도 추가가 됐는데 그 영어식,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식 발음에만 어떻게 보면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발음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당황된다는 의견도 많았죠. 그 발음